안녕하세요. 반년 전 파혼한 30대 초반 스튜어디스입니다. 파혼도 이별이긴 하지만 왠지 그냥 연인의 헤어짐과는 다른 느낌이라 후유증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지 같은 집안과 엮여 불행하게 살지 않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혼하게 된 계기는 예비 신호의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친 때문이기도 해요. 결국 똑같은 남매라 저도 정이 떨어졌거든요. 전 남친과 저는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연애한 사이였습니다. 남친은 은행원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친 집이나 비슷비슷했고 어찌 보면 평범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건강하게 두 분 잘 지내시고 저는 위로 오빠 1명, 남친은 위로 누나가 1명 있었습니다. 두 집안 다 경기도에서 살고 계시고 자식들만 따로 서울에서 독립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도 스튜어디스라 연봉 나쁘지 않고 남친도 1금융권 은행 다니는 사람이라 직업 좋고 학벌 좋았습니다. 이래저래 서로에게 찰떡 같은 인연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도움 주시기로 했고 남친이 가전 가구까지 해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은 둘이 반반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정하기까지 서로 의견 충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에서 반대 전혀 없었고 상대가 데려올 예비 배우자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키 크고 용모 단정하다며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남친네 집은 키가 다들 작은 편이라 170cm인 저를 더 환영해 주셨죠. 예비 시모랑도 연애 때 한번 식사한 적이 있는데 배우 선우은숙처럼 곱고 단정하신 분이었어요. 인자하시고 또 성격도 쾌활하셔서 저런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신다면 평생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었죠. 시댁과의 생활에 대해 기대감도 있었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도 저를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들었기에 결혼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신우가 복병이었어요. 예비 신우는 남친보다 3살 많았고 대학교에서 강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사지만 최종 목표가 교수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하지 않았다더군요. 남친 말로는 파혼만 3번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결혼의 뜻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자 쪽에서 다 파혼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유 물어보니 남친이 말을 얼버무리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무튼 서로의 결혼에 대해 뜻 맞출 것 다 맞추고 양가의 인사도 다 드린 상태였어요. 저희 오빠는 결혼하고 아이 2 낳아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오빠네 집에 가서 식사도 한번 했죠. 그리고 저도 예비 신우와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남친에게 요구했는데 남친이 이상하게 자기 누나랑 약속을 안 만들고 자꾸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누나가 바쁘다, 누나가 아프다 자꾸 반복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가족 되면 마주칠 사람인데 미리 만날 필요가 뭐 있냐고 하더군요.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누나랑 자주 안 만난다고 해서 뭐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예물 예단이었어요. 요즘은 예물 예단을 거의 다 생략하는 추세잖아요. 예비 시댁에 뭐 얼마 보내면 거기서 반 떼어서 다시 예비 신부에게 주고 그러기도 하고 반상기나 이불을 보내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허례허식을 딱 싫어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패백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간소하게 딱 식만 치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희의 그런 진행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남친한테 자꾸 연락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화를 내면서 끊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나가 자꾸 예단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 그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데?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미 안 한다고 하신걸. 누나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봐. 해야 할 건 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면서 자꾸 정석대로 하자고 하네. 그 말에 저는 어쩐지 심란해졌어요. 저희 결혼인데 왜 누나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단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며칠 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 지훈이 누나 되는 사람이야. 아, 안녕하세요. 전화 받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본인 소개부터 하는 예비 신호였습니다.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시냐고 여쭈었죠. 듣다 보니 내가 우라통이 터져서 아무리 요즘 결혼이 맥락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물예단을 생략해? 우리 엄마가 물러 터진 건 알았지만 너희 엄마도 그러시면 안 되지. 결혼은 남녀 둘이 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예비 신우는 제 인사에 대꾸도 없이 그렇게 본인 할 말만 따발총처럼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자 예비 신우는 저더러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예물예단 똑바로 알아보고 정한 다음에 본인한테 확인 전화 하라면서 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태로 한 5분 정도 얼어 있었네요. 사태 파악이 되자 화가 미친 듯이 올라왔고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어요.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감싸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 누나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누나 그 화법 때문에 자기랑 만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누나가 말투가 좀 직설적이거든. 상처받았지? 미안. 이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 포인트가 묘했어요. 저는 예비 신우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예비 신랑은 본인 누나 말투가 세다는 것만 강조하며 사과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예비 올케의 엄마를 너희 엄마라고 지칭하는 건 또 무슨 예의야?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할 말부터 소리치듯 하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건 그렇고 왜 누나가 우리 결혼에 이렇게 총대 메고 간섭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결혼하는 건 우리고 또 간섭하실 거면 양가 부모님들이 하셔야지. 제 말에 예비 신랑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누나가 전부터 저희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 했었지만 본인이 중간 역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 차단한 거였다네요. 어느 정도는 본인 누나의 말도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과 같지가 않았어요. 일단 예비 신호 때문에 너무너무 불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벼락같이 치는 거예요. 너 내 번호 저장 안 했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 받은 거야? 그제서야 그 번호가 예비 신우의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자 예비 신우가 혀를 끌끌 차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던데 이렇게 맹하게 굴어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어? 어떻게 됐어? 예물예단 다 정했어? 저를 아랫사람 몰아붙이듯 하는 예비 신우의 말에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떼어 예비 신랑과 얘기 중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직도 못 정하면 어떡해. 예식장 정해지기 전에는 다 확실히 해둬야 할 것 아냐. 그럼 내가 정해줄게. 예물은 니들 알아서 사정껏 하고 예단은 1,000만 원 정도로 하자. 우리 집 이불은 필요 없으니까 반상기랑 은수저 해와. 그리고 남은 건 현금으로 갖고 오고 꽃 예쁘게 말려 눌러서 편지 써오는 것도 잊지 마. 알겠어? 예비 신우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당하기 싫어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말씀만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단 저는 이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이랑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형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건 참고 정도만 할게요. 전 그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짜고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저도 너무 불쾌하거든요. 저도 할 말은 하는 편이라 이번엔 참지 않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우가 전화기 너머로 깔깔 웃더니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순하고 물러 터져서 나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집안에 악역 하나쯤은 있어야 잘 돌아간다는 거 몰라? 너 우리 집 만만하게 봤나 본데 절대 그렇게 안 되지. 요즘 며느리들 자기 입속만 챙기고 시댁 우습게 보면서 도리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렇게 하려고 시동 거나 보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억울하죠. 제가 이 결혼해서 무슨 입속을 챙겼다고 그러세요?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받고 결혼이랑 신행 비용도 반반 각출해서 하는데요. 내가 얘기 못 들었는 줄 알아? 어떻게 그 얘기만 쏙 빼놓고 이야기하냐? 내 동생이 가전 가구 채우기로 했잖아. 그 돈만 거의 2,500만 원 된다고 하던데 그건 돈이 아니야? 남자 쪽 돈은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니? 그제야 예비 신우가 화가 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친이 가전 가구 채운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기분 나빠할 거리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데다 사회생활도 더 일찍 해서 저보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재촉한 건 예비 신랑이었고 저는 돈 좀 더 모은 다음에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돈 다 끌어와 진행하는 결혼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비 신우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남자가 더 해오는 거냐며 저더러 속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라 그런가? 역시 얼굴 믿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내 동생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너랑 헤어져도 만날 여자 줄 서 있다고.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승무원이 뭐 어때서요? 지금 직업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훈 씨 누나 되시는 분이라 제가 많이 참았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 밖에서 만나면 말도 같이 안 섞어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신우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쯤 되니 파혼 생각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당장 파혼하라고 성하더군요.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에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며 나 힘들다 토로하는 게 어쩐지 창피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결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 싶어 남친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누나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친이 회사에 반차까지 내며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미안해. 내가 우리 누나에 대해 더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누나가 좀 그래.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서 말투가 너무 험해. 그래도 잘 들어보면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고? 나더러 승무원이라 얼굴 믿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것도 그럼 날 위해 한 얘기라고? 그러자 남친이 얼굴이 벌개지며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게 아마 누나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예물예단 제대로 하자는 이유는 널 위해서야. 그래야 네가 당당하니까 나중에 시댁에서 불합리한 당해도 할 말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발 이해 좀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당분간 만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정말 어이없게도 예비 신우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죠. 그러니 이번엔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불나듯 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식사도 했던 분이고 저를 참 예뻐해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말도 없이 파혼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비 시모랑은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준이? 얘기 들었다.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응? 지훈이 누나 때문에 그러지? 걔가 하는 말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저에게 애절하게 빌며 제발 한 번만 만나 얼굴 보고 얘기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분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그럼 주말에 잠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가 제 손목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성격이 너무 불같고 독단적이라 안 그래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셨대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고 더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주가 내 며느리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파혼을 한다면 현주 앞길 잘 풀리길 바라면서 보내줄 거야. 우리 지훈이도 어쩌면 다른 짝을 만날 수도 있겠지. 나는 사실 지훈이가 누굴 데려오더라도 지 누나랑은 최대한 접촉 안 하게 하려고 했다. 명절에 마주치지도 않게 하려고 했다고. 지훈이 누나가 신우 짓이라도 할까봐.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속마음을 보이는 예비 시모였고 저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쿵쿵거리며 다가오더군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워낙 거구의 몸이셔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비 신우더라고요. 사진이랑 너무 달라 몰라본 거였어요. 예비 신우의 갑작스런 등장에 예비 시모도 놀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하니 동생한테 물어서 약속 장소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제 얼굴을 한번 빤히 보더니 본인이 사과를 좀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됐다고 했어요. 이미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파혼할 생각이라고 하니 예비 신우가 한숨을 쉬며 예비 시모에게 5분만 자리 비켜달라 하더군요. 예비 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놀랐구나? 미안해. 그냥 그게 내 스타일이야. 대신 뒤끝은 없어. 결혼해서 내 식구 되면 너도 후회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해줄 거거든. 예단 얘기 강하게 한 건 너도 할 건 해야 서로 당당하게 할 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 네, 그런데 제 가치관이랑 너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러워요. 어떤 결정을 하든 제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예비 신우가 알겠다고 하며 본인이 말하는 조건만 지켜주면 예단 안 해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봉투를 하나를 꺼내더군요. 읽어보라 하며 건네주어 열어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예단하지 않은 조건으로 첫 번째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안부 전화드리기. 두 번째는 아이는 둘 낳기. 세 번째는 출산하고 나서 일 관두지 않고 정년까지 버티며 일하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10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생신상 차려드리기도 있었고 명절에는 아무리 아파도 시댁에 무조건 와서 1박 하기도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색이 파리해진 채로 얼어있는데 저 멀리서 예비 시모가 소리를 치며 뛰어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짝 소리가 났습니다. 예비 시모가 예비 신우의 뺨을 때린 거였어요. 그 순간 카페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정적이 되었죠. 저도 너무 놀라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소리를 치며 너 그 종이 또 갖고 온 거야? 이번에도 네 동생 파혼시킬 거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너나 잘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어디가 덧나니? 라고 하셨고 예비 신우는 억울해하며 누가 나한테 잘하래? 엄마 아빠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총대 매주는 거잖아. 나한테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왜 날 때려? 라고 하며 방방 뛰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저에게 그 종이를 빼앗아 찢어버리려 하셨고, 예비 신우는 그걸 막고자 둘이 몸싸움을 하시더군요. 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뛰쳐나왔죠. 그리고 예비 신랑을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로 파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만난 여친이 있었다던데 왜 결혼 코앞에서 헤어졌나 궁금했는데 누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파혼을 해야겠다고 말하니 예비 신랑이 저를 애절하게 잡더군요. 누나 말은 신경 쓰지 마. 앞으로 신경 안 쓰게 할게. 원한다면 누나랑 아예 안 만나도 좋아. 그런데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누나도 같은 여자로서 너 위해 충고하는 거야. 같은 여자로서? 그게 무슨 헛소리야? 결혼하는데 네가 안 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집살이 당할까 봐 걱정해서. 내가 뭘 안 해가는데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5천 해주고 결혼 준비도 반반하잖아. 나도 내가 모은 돈 3천만 원 다 털어서 결혼하는 거라고. 누나 말대로 가전가구를 내가 더 하잖아. 반반 결혼은 아니지. 그리고 내 연봉도 더 많고 너는 애 낳으면 회사 간두지 않아? 집 대출금도 내 월급에서 다 갚아 나갈 텐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뭐라고? 그게 지금 진심이야? 그래서 오빠는 나랑 결혼하는 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손해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예단이라도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 게 누나였고. 근데 자기가 싫다면 하지 말자. 내가 누나 설득할게. 그리고 자기도 우리 누나 진심은 왜곡하지 말아줘. 그 말에 저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랑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다니 2년 사귀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도 저를 평생 공주 대하듯 잘 해주겠다더니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을 줄이야. 저는 더 얘기할 가치도 못 느껴 바로 파혼하자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저더러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예약한 건 어떻게 하냐며 위약금 생각해서라도 저더러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 인간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사는 벌금이라고 생각해. 정 그렇게 아까우면 네 누나한테 가서 갚아달라고 하든지. 라고 했더니 그 인간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1-2달을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떼어내느라 혼났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신호도 그렇지만 전 남친이 더 문제였어요. 정에 이끌려 그리고 파혼했다는 소문에 휩싸이기 싫어 결혼을 진행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예비 시모는 그렇게 정상적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예비 시모도 한통속이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집구석입니다. 아무튼 전 남친은 결혼 준비 취소하면서 위약금 300만 원 물어냈다고 들었고 직장 내에 파혼 사유가 소문이 파다해져 망신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소개팅이고 선이고 혼삿길 제대로 막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예비신호에 대해 알아봤더니 매번 파혼당한 이유가 예비시댁에서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라네요. 성격이 너무 드세서요. 대학교에서도 인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교수들이랑 강사들이랑도 같이 밥을 안 먹고 혼자 먹고 다닌다더군요. 학생들도 싫어하고요. 유명한 강사라고 하던데 아마 얘기 들으면 아실 분도 있겠네요. 그런 인간이 제 신호가 된다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한 30대 초반 공무원입니다. 결혼한 지 고작 2년 반 만에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시댁을 만나 맘고생 많이 하고서 말이죠. 솔직히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아기 갖기 전에 이혼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상신이 도왔다고 너무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혼 여러분들, 정말 결혼 잘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복지 쪽 공무원이고 전 남편은 식품 유통 사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한다고 했고 연순 수익 1억에서 2억은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돈도 좀 있고 부모님이 부동산도 여러 개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한 게 꼭 돈 때문은 아니었죠. 제가 업무로 많이 힘들어해서 공황장애까지 왔었는데 그런 저를 많이 보듬어주던 사람이에요. 연애 2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실망 준 적 없고 정말 자상했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면 믿고 노후를 함께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한 겁니다. 시부모님도 참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공동 명의도 남편 명의도 아닌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아파트 중 하나를 내어주신 거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같이 집값 비싸 결혼 문턱에서 좌절하는 시대에 보금자리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물 예단 문제로 조금 삐그덕하긴 했지만 그건 다른 것에 비해 문제 될 것도 아니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크게 문제 삼을 것 없는 시댁이었죠. 그래서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40분 정도 거리였기에 1,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식사하고 오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음식해 시부모님 초대하기도 했고요. 제가 좀 살가운 성격이라 어른들한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저보고 진주 같은 며느리라고 표현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결혼 6개월 차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불행이 스며들기 시작한 건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어머님 명의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7개월쯤 되었을 무렵 어머님이 갑자기 그 아파트를 좀 팔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놀라서 왜 그러냐 물으니 네 아빠 이번에 천안에다 사업 벌린 게 잘 안 된 모양이야. 급한 불만 좀 꺼야 해서 그러니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니들은 그냥 그 집에 계속 살면 돼. 매매해서 전세로 바꿀 건데 내가 부동산에 잘 얘기해둘게.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좀 놀랐지만 어머님이 워낙 태연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호들갑 떨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 집주인이 어머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아는 사람한테 판 거라서 저희 부부 사정 잘 이해해 줄 거니 갑자기 이사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어머님이 호언장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바뀌자마자 집주인이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실거주 할 거라면서요. 저희는 이미 돈 3천만 원 들여 인테리어 싹 바꾸고 살고 있던 상황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았죠.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어머님이 저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뭐. 공짜 집에서 그만큼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나더러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던 저희는 어머님 아파트에서 기생하며 살았던 거니까요. 그래도 오래오래 살 줄 알고 몇 천 들어 인테리어까지 싹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게다가 그건 전부 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난감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급하게 대출받아 24평짜리 구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어머님 태도에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시댁 관련 이야기 했다가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저에게 미안해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뭐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집에 얹혀 살았으면서 변수 생기면 감수할 줄 알아야지.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시댁과 남편 모두 그렇게 저에게 뭐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제가 지금 속 좁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마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친정에 이야기했더니 부모님도 많이 황당해 하시고 또 화도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뭐 이왕 벌어진 일 자꾸 들춰봤자 서로 힘들기만 할 것 같으니 이번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시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불러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결혼하고 3년간은 애기 갖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엄마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왜? 엄마 나보고 빨리 애기 가지라고 했잖아. 나도 나이 들어서 출산하면 힘들다고.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임신 최대한 미루고 조심해. 알았어? 엄마 말 꼭 명심해. 친정엄마는 그렇게 저더러 3년간 무슨 일이 있어도 피임을 하려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촉은 정말 정확했죠. 아무튼 저는 친정엄마 말대로 최대한 임신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자꾸 저에게 빨리 애기 갖자며 성화였고 시부모님도 사업상 급한 일 다 처리하고 나니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손주 얘기를 하시며 집안에 아기가 있어야 복이 들어오고 화목해진다고 저에게 임신을 재촉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였네요. 신혼집 문제에 이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사업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6개월 정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손해가 막심했어요. 아버님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 수습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번엔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더라고요. 어쩌면 부동산 다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까지 마음 졸여지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공기관 재직하시다 명예퇴직한 분들이시라 한평생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여유롭게 살진 못했지만 검소하게 돈 걱정 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집안은 정말 매일매일이 살얼음 길이더라고요. 친구 중 한 명이 저더러 사업하는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말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도 아버님도 워낙 잔뼈가 굵은 타입이셨고 시댁에서 가진 부동산도 시세 20억이 넘기 때문에 설마 망하진 않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이해타산 빠르게 잘 꾸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믿었는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건지 시부모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이 영업 정지 처분 받으면 제 남편도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당분간 집에 용돈 좀 드리자. 200만 원 정도씩만 드리면 될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화들짝 놀라 시댁에 용돈을 드리자고? 200만 원씩이나? 내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럼 그걸 몽땅 다 드리면 우린 무슨 돈으로 생활해?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대출 받으면 되지. 공무원 좋다는 게 뭐야. 대출 잘 나오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는 장점이 있잖아. 사업하는 집은 원래 좀 그래. 잘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질 때도 있어. 그래도 이 고비 넘기면 돈 많이 벌 거야. 여보 힘든 거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시댁 사업이 잘 풀릴 가능성은 확실하냐고 물으니 100%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고 그 다음 연도에 3억 넘게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6개월만 좀 시댁 도와주자고 하길래 한숨만 나왔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네요. 남편도 밤에 대리운전 뛰면서 알바하겠다고 했거든요. 시댁에 그렇게 용돈을 넣어드리니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 고마워. 일 잘 해결되면 다 갚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6개월 드리기로 한 200만 원은 어느새 220만 원, 250만 원씩 점점 불어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도 처음에는 고맙다 매번 얘기해 주시더니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받으시고 또 날짜 늦어지기라도 하면 재촉을 엄청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전세 대출 이자와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생활비로 허덕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밤에 대리운전 알바를 한다고 해도 벌어오는 돈이 150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 도움도 안 되었고요. 살면 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처음으로 겪어봐서 저는 가슴이 매일 뛰는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업무가 힘들어 예전에 정신과도 다닌 적이 있는데 결혼 생활마저 안정적이란 생각이 못 드니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끊었던 약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뭐라 원망을 못하겠더라고요. 6개월 안쪽으로 해결된다던 시댁 사업은 설상가상 다른 일이 터져 결국 파산 위기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 다 처분했는데도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서초며 양재며 관공서와 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매일같이 드나드는데도 결국 해결을 못하셨는지 머리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시댁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시댁 아파트까지 내놓아 팔았는데도 수습이 안 돼요. 빚이 거의 12억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이 망한다고 한순간에 빚이 생기지?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아버님이 무리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은 이미 벌어졌고 수중에 남은 건 빚뿐이니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끊었던 담배에 손을 대셨고요. 남편은 관련 계통으로 취직하면 된다지만 아무래도 본인도 같이 몸담았던 가족 회사다 보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막막하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저는 시댁에 생활비 들이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눈앞이 아찔해져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맘을 눈치챈 건지 남편이 저에게 엄청나게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떠나기라도 할까 봐서인지 집안일도 더 하고 혹시라도 제 심기 거슬릴까 말 한마디 조심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가 아니 곱게 보셨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칼국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제 젓가락을 챙겨줬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수저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돈 없다고 노예 부리듯 하는 거니? 우리한테 돈 좀 해줬다고 갑질하려는 거야? 어떻게 네 남편 엄마 앞에서 내 아들을 그렇게 막대해?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수습하려고 엄마, 사업 문제로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와이프 고생 많이 하잖아.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 말에 더 날뛰시며 고생을 하긴 뭘 고생을 해. 사무실 가만히 앉아서 돈 따박따박 받아먹는 공무원이 세상사 뭘 안다고. 가족끼리 원래 서로 힘들 때 돕고 그러는 거지. 나는 니네 결혼할 때 뭐 안 해줬니? 나중에 사정이 그리 되긴 했지만 아무튼 니들 집도 해줬잖아.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군요. 그 바람에 칼국수 집에 있던 사람들 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희를 보길래 창피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시댁에 왕래하지 않겠다 선언했고 남편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힘든데 며느리가 도리도 안 한다면서요. 그쯤 되니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출근해 일하는데도 눈물이 줄줄 나와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머리와 가슴은 따로 노는지 저에게 절절매는 남편에게 어쩐지 연민이 생겨 고민이 깊어지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업이 잘 안 풀린 걸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들 결혼 전엔 분명 잘 되던 사업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더니 그 짝은 아닐까 싶네. 너 태어난 시가 어떻게 되니? 내가 잘 아는 집에 가서 사주 좀 봐야겠다. 라고 하시며 제가 시댁에 폐를 끼친 원인 제공자 마냥 몰아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아버님 사업이 저 때문에 망해요? 이미 몇 년 전에 잘못 처리하신 일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렇게 된 건데요. 어머님도 힘들어서 그러신다는 거 알지만 저 역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않고 저를 째려보시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어머님이 제 친정에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사부인, 나 지영이 시엠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사부인. 사업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몸 건강히 잘 챙기세요. 그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시다가 시모가 본론을 꺼내셨다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지영이가 몇 시에 태어났죠? 태어난 시 말입니까? 우리 지영이 새벽 5시 동틀 때 태어났죠.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아, 지영이가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잘 아는 집에 가서 좀 물어보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 묻자 시어머니는 그냥 그런 게 있다며 전화를 끊으셨다더군요.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열불이 터져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태어난 시를 들고 점집에 가 사주를 보았다더군요. 그런데 그 역술인 말이 저랑 남편이랑 상극이라 남편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때문 맞잖아. 잘 되던 사업이 왜 한순간에 망하나 했어.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저에게 삿대질하며 따지시더군요. 저도 맞서 싸웠지만 어머님의 흥분에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